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무장 독립투쟁. 이렇게 주변에 학생들이 한능공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좀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무장 독립투쟁사입니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 1930년대까지 독립투쟁했던 그 부분 너무 어렵다.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만주, 간도, 연해주 부분 나눠서 국외에서 활발하게 이런 독립투쟁을 했었고, 그럼 독립투쟁 단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막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건업회, 많은 단체가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할 때 그 왕별로 업적 같은 공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세기별로. 그런 느낌으로 시기별로 또 그리고 장소별로 만주, 간도, 연해주별로 어떠한 단체가 있었고 어떻게 연합을 했고 어떻게 찢어졌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외우기 쉽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 부분은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고 공부하는 분들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헷갈려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대충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 다 반드시 문제 못 풉니다. 하려면 완벽하게 자기가 완벽하게 암기하지만 헷갈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독립운동을 하면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독립운동.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단체 하나하나를 좀 소중하게 이렇게 좀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열투쟁은 교재에 있으니까 따로 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정리하는 노트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의열투쟁은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하고 인물별로 따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인물이 어디를 폭파했다, 윤봉길 도시락 폭탄, 상하이 홍코공원 이렇게만 딱 하면 되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필기하지 않고 저는 무장 독립투쟁 부분만 정리해서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제목을 무장 독립투쟁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무장독립투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도 이거 정리할 때는 그 공무원 강의로 유명하신 전한길 교수님의 그 필로를 예전에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거기에 좀 잘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한능공 고급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대비 정도까지로 세세하게 공부하진 않아도 됩니다. 몇 개 참고하시고요. 제가 고급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만 필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필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한 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캐치하시면 고급 과정에서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무장독립투쟁 어느 지역에서 이제 행해졌느냐. 이제 만주는 만주인데요. 조금 남만주라고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 그냥 만주가 아니에요. 남만주. 삼원보 쪽 있죠? 거기가 이제 남만주입니다. 삼원보. 우리 독립투쟁이 가장 활발했던 삼원보 지역이죠. 남만주. 그리고 이제 간도인데 약간 북쪽, 약간 두만강 쪽, 두만강 앞쪽 그쪽이 이제 북간도. 우리 윤동주의 그 고향 북간도. 북간도는 다른 용어 안 쓰고 북간도라고만 쓸게요. 간도, 북간도. 그리고 이제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연해주 거기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와이 미국은 적지 않을게요. 하와이 미국은 딱 한 군데씩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미 1910년대 저번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단체 하나씩만 기억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헷갈리니까 더 적으면 헷갈리니까 여기 3개만 딱 적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남만주 삼원보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만주 지역이 가장 독립운동이 치열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만주 그 전에 있었던 단체를 그 전에 얘기하면 경학사가 있었고 부민단이 있었죠. 막 신흥무관학교 이런 거 만들었었고. 자, 경학사였다가
이제 부민단이었다가 부민단이 해체되면서 만들었던 게 한족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1910년대만, 20년대만 정리하려고 했더니 그 전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것도 조금만 써놓을게요. 이게 1910년대에 있었던 단체예요. 경학사, 부민단, 이어서 1919년 한족회. 자, 한국회는 1919년 그냥 가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9년에 이제 한족회를 발족을 했어요. 이 한족회에서 만든 군대가 바로 서로군정서입니다. 서로군정서. 이 서로군정서를 이끌었던 게 바로 지청천이죠. 지청천은 그 뒤로도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독립운동 이끌었던 사람으로 계속 나와요. 유명한 인물이죠. 지청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로군정서와 거기서 이제 바로 유명한 봉오동 전투가 나타납니다.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는 이 부분을 잘 공부를 못하셨고 잘 모르는 분이어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유명한 전투죠.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죠. 대한독립군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이 대한독립군의 서론군정서에 있는 군대가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대한독립군 누가 이끌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봉오동 전투. 그래서 봉오동 전투 때 큰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약이 올랐어. 이게 지금 몇 년도냐면 이제 1920년 이제 우리가 3.1운동 이후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뭔가 독립의 의지가 막 나타나면서 이렇게 크게 또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올린 거죠. 사기가 막 올라간 거예요. 1920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좀 중요하니까 적어 놓을게요. 1920년 6월. 20년 6월. 그래서 6월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일본이 약이 올라가지고 이 봉오동 전투에 가담한 이런 독립군들을 다 때려잡고 싶은데 뭔가 건수가 필요하잖아요. 일본 내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에서 뭔가 우리가 막 치안을 어지럽힌다던가 뭔가 사건을 일으켜야지 우리를 연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 내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본토도 아니기 때문에 건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훈춘 사건을 일으킵니다. 훈춘 사건은 뭐냐면 그때 당시 마적단이라고 있었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맨날 애들 노략질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적단. 구마적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괴롭힌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마적단에게 일본이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일가에 막 이렇게 중국 막 안주로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렇게 약탈하고 막 노략질하고 그거를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하게끔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죠. 그게 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훈춘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일본이 만주에 이제 군대가 들어오게 돼요. 일본 진입.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훈춘 사건은 누명을 씌운 사건이고, 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크게 우리도 이제 일본하고 이 일본 군대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대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자, 이 훈춘 사건 다음으로 일어나게 된 건 이제 청산리 대첩인데. 청산리 대첩은 약간 북한도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 적을 겁니다. 이 청산리 대첩은 그리고 이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이 대한독립군과 그리고 북로군정서가 연합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보다 더 큰 스케일이 큰 대첩입니다. 대자 들어가잖아요. 큰 전투였고 우리가 또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로 왔으니까 이제 북한도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북한도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에 열을 올려서 학교를 많이 지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명동학교 바로 윤동주가 시인 윤동주가 명동학교 출신이죠. 그 전부터 이제 서전서숙 그리고 뭐 명동학교 이것은 이제 북한도 쪽에다가 이제 짓고서 이제 독립운동의 기점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유명한 단체 뭐 있습니까? 이 명동학교 여기서 이제 독립의 의지를 이제 공부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만든 게 바로 뭐다? 간도하면 뭐다? 증광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죠. 증광단. 약간 대종교의 영향을 받은 증광단이 있었죠. 약간 좀 대종교 단체.
대종교와 관련된 증강단일, 북한도의 증강단이 유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1911년 아주 이제 이 한족회보다는 더 먼저 발족된 증강단이 있었고, 이 증강단에서 이제 만든 군대가 바로 북로군정서예요. 북로군정서를 이끈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유명한 김자진 장군이죠. 그래서 이 김자진 장군, 북로군정서 김자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이 어딜 가든 그렇게 잘 싸우고 크게 승리했던 장군이에요.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가 크로스해서 청산리 대첩 일으킨 거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훈춘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결국 청산리 대첩은 그냥 사람만 단체 쓰지 말고 사람만 쓰게요. 심플하게 홍범도 장군의 군대와 김자진 장군의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크게 승리한 대첩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초반에 큰 전투 두 번에 빵빵 승리하고 나서 요거 6월, 요거 10월이거든요. 1920년 10월. 이러고 나서 일본이 완전 도끼가 올랐어요. 일본이 처절하게 졌거든요. 그리고 완전 열받지. 이거에 대한 이제 엄청난 보복을 하게 됩니다. 큰 승리 두 번, 그 뒤로 고난의 연속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오늘따라 핑크색이 정말 안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안 도와주니.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1920년 10월이란 뜻이에요. 20년 10월. 요 두 개 때 크게 승리를 해요. 1920년 때 대표하는 독립운동, 뭐 무장독립 투쟁사 하면 요거 두 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군 홍범도, 청산리 대첩, 이 북로군정서 김자진과 이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합쳐져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사실 이 두 부대가 대표적이지만 그 다른 부대들도 많이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군대들이 다 모두 연합해서 크게 승리한 전투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련이 있습니다. 바로 간도참변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생방으로 간도참변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간도참변은 뭐냐면 이 독립군들이 이제 크게 승리하고 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다 산에 숨고 국경지대에 숨고 싹 숨었어요.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잡고 싶은데 다 숨어 있으니까 못 잡겠어. 그쪽 이 만주나 북한도 일대에 사는 야산은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야산에 숨어버리면.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가족들은 남겨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간도 일대의 교회, 학교, 민가를 다 불태워버리고 싹 다 약탈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강간도 행했고, 그게 간도참변입니다. 그러니까 간도참변은 그냥 지네들 홧김에 그냥 다 불질러버려 다 싹 다 죽여버린 거야. 민가를 습격한 게 간도참변. 다른 말로 경신참변이라고 하죠. 바로 청산리 대첩 1920년 10월에 일어나고 바로 간도참변이에요. 10월부터 그냥 바로.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참변은 아마 3,700여 명이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신참변이라고도 하고, 이 간도참변 이후로도 뭔가 좀 그래도 정비하고 우리 군대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든 게 대한독립군단입니다. 헷갈리죠? 여기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인데 여긴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이거는 서일이 만들었어요.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이제 좀 전열을 정비하자. 간도참변으로 막 정신없고 쑥대밭이지만 그래도 이제 살아남은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간도참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참변 다음으로 또 한 번의 또 참변이 있죠. 바로 자유시 참변이죠. 큰 승리 2번, 보복으로 인한 참변 2번이 있습니다. 간도참변 있고요. 같은 이어서요. 1920년 10월 바로.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여기로 이제 이어가가지고 자유시 참변. 자, 자유시 참변은 자연스럽게 연해주로 내려와서,
자, 자유시 참변은 뭐냐면 이제 간도 참변 이후로 간도 지역에 독립군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독립군들 나타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이주했냐면 연해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연해주 자유시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자유시 참변은 왜 일어나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군대니까 적세군에 가담해서 막 싸웠어요.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는 이제 막 공산주의 막 물결로 적세군, 백세군 이렇게 싸웠는데 적세군에 가담해서 싸워서 도와줬는데 토사구팽적으로 적세군에서 너네 그냥 무장해제 무기 버려 이런 식으로 무장해제 시킨 부분인데 요것도 사실 말이 많습니다. 그런 그 러시아 내 이념 때문에 우리를 그냥 토사구팽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독립군들끼리 자기 지도층의 내분 때문에 싸우다가 무장해제 된 것 그런 설도 있어요. 어쨌든 자유시 참변은 약간 이념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자유시에 가서 연해주에 가서 피해를 보고 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어찌됐든 자유시 참변은 그 정확한 내용이 뭐가 됐든 일본에 의해서 간도 참변 때문에 연해주로 우리가 이주해서 화를 입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무고한 백성들이 우리가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죠. 자, 21년 이거는 1921년 간도 참변은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요 순서가 중요해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큰 승리 2번, 고난 2번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920년대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자, 자유시 참변은 이렇게 억지로 무장해제된 그런 사건이고 그럼 연해주 여기 남잖아요. 연해주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연해주는 사실 그래도 내용 그 단체가 많진 않기 때문에 그냥 1910년대부터 쓸게요. 그 전에 우리가 1910년대 배웠던 내용이죠. 성명회 1910년에 만들어진 단체고 그 다음에 건업회 있었죠. 건업회 바로 11년. 그러니까 성명회가 해체되고 건업회를 만들어지고 그리고 건업회에서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듭니다. 연해주는 대한광복군 정부도 있었는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상설이었어요. 근데 이상설이 이제 병으로 사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동희가 이어서 만든 것이 바로 대한국민의회입니다. 이거는 이동희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동희 바로 임시정부 국무총리 아닙니까? 이승만, 이동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상설이 사망하고서 이제 그 대한국민의회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순서로 성명회, 건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이거 모두 다 연해주라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 참변을 연해주에서 겪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위치별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시 참변이 있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전열을 정비해야겠다. 사실 이제 이런 미스야 협정도 있긴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좀 여기가 복잡해지는데요. 훈춘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유시 참변도 있었고 우리가 좀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우리가 독립군들이 너무 많다. 좀 우리가 삼부로 통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이제 대한통일부라고 있었어요. 만주 쪽에는 대한통일부. 그리고 이제 간도 쪽 요쪽에는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대한통일부, 대한독립군단. 이 대한통일부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좀 전열을 정비하겠다라는 이제 김동삼이 이거는 전열을 정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대한통일부에서 바로 참의부와 정의부를 이렇게 만들고 부서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대한독립군단이 신민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민부. 이따 지도 보여드릴 건데요. 참정신으로 외우시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만들어진 연도도 순서대로입니다. 참정신, 다행히도. 그래서 이렇게 23, 24, 25 이런 식으로 1923년, 24년, 25년 참정신으로 외우시면 돼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식으로 그 막 짜잘짜잘짜잘하게 있었던 독립군단들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이렇게 뭉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1920년대까지입니다. 여기서 쭉 이어서 30년대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칠판이 모자라네요. 아, 여기 표시할 게 있는데 더 좀 이렇게 당겼어야 되나? 난감하네.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되지? 제가 이거를 좀 당겨서 썼어야 되는데 여기를 조금 당겨 써볼게요. 잠시만요. 이어서 써야 되는데. 대한통의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의부 자, 여기서 지금 뭘 쓰려고 하냐면은, 이제 만주 지역에 남만주, 북만주 이래가지고 두 개로, 남만주, 북만주, 이래가지고 두 개로 또 나눠지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두 개로 또 나눠져. 이게 왜 나눠지게 되냐면, 이제 미스야 협정 때문에, 이제 너무 강하게 또 이제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 만주 지역에 있던 그 이름이 만주 지역의 그 이름이 애들의 이름보다 짱쭈어린이니까 짱쭈어린하고 그 일본의 미스야하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넘기면 상금을 주겠다고 돈을 주겠다고 중국 애들한테 야 독립군 한 명당 얼마 줄게 돈 준다고 당연히 넘겨버리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독립운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두 개의 단체로 좀 만들어야 됐고 몰래 해야겠다. 그리고 좀 뭔가 중국 군대랑도 이렇게 좀 교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1930년대부터는 이제 중국에 있는 호로군과 뭐 중국 의용군과 이렇게 한중 연합 작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에서 또 두 개의 단체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만들어져요. 남만주에는 북남을 거꾸로 썼네. 당연히 위에가 북이고 아래가 남이죠. 남만주, 북만주, 위에가 북만주, 아래가 남만주. 자,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아이고, 이게 안 나오냐. 아, 지금 필기를 좀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자,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칸이 모자라니까 두 줄로 쓸게요. 그리고 남만주에는 국민부. 요 두 단체를 만듭니다.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아래 남만주에는 국민부. 혁신의회는 여기가 얘네들이 만든 혁신의회에서 나온 군대가 뭐냐면 한국독립당에서 만든 한국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당에서 만든 군대니까. 이 혁신의회는 어디로 이어지냐? 한국독립군으로 이어진다. 이 한국독립군은 누구랑 손을 잡아서 이제 한중연합작전을 펼치냐면 중국 호로군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전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쌍성보 전투랑 대전자령 전투가 있어요. 여기를 또 많이 어려워해요.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자, 제가 다 쓴 다음에 여기 쉽게 외울 수 있는 꿀팁을 드릴게요. 아, 여기가 칸이 신민부. 이거를 여기다가 쓸게요. 그냥 여기다가 칸이 너무 없으니까. 얘네가 시민부가 됐다. 교재에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 필기로 이해하신 다음에 또 교재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만주의 국민부는 이제 조선혁명군이란 명칭을 씁니다. 조선혁명군. 자, 조선혁명군은 중국 누구랑 싸우냐면 중국 의용군하고 싸웁니다. 중국 의용군.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요렇게. 요거를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사람까지 써야 되는데 칸이 없네. 자, 사람까지 쓸게요. 잠깐만요.
지청천 양세봉도 써야 되는데 펜이 안 나오네. 그냥 노란색으로 다 쓰겠습니다.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아까 그 유명했던 사람 지청천.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 어려운 부분 어떤 식으로 외웠었냐면, 잘 보세요. 조금 막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호로군이, 저는 왠지 이런, 맨날 우리가 이런 나쁜 놈, 호로 자식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호자는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의미긴 한데, 중국분은 이렇게 외우는 거 싫어하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쉽게 외우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은 지금 현재, 한국은 지금, 지청천의 지금, 한국, 잘 들으세요. 한국은 지금, 중국 호로, 한국의 그 성형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조금 비하를 할게요. 저 중국에 비하 생각 전혀 없습니다. 중국 호로 자식들이 쌍꺼풀이 대박 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쌍꺼풀 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금 중국 호로 자식들이 와서 쌍꺼풀이 대박 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성형의 혁신이다. 이렇게 외우면 조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외워야지 외울 수 있어요. 자, 한국은 지청천. 한국은 지금 중국 호로 자식들이 와서 쌍꺼풀이 대박나고 있다. 성형 혁신. 이렇게 혁신이에요. 한국 독립군 중국 호로군과 같이 싸워서 쌍선포 대전자료. 쌍꺼풀 대박 기억하세요. 쌍꺼풀 대박. 중국 호로군 쌍꺼풀 대박. 아시겠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호텔 잡아서 자고 가고 막 전신 성형하고 가거든요. 예, 우리나라만큼 쌍꺼풀 잘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지금 중국 호로 자식들이 와서 쌍꺼풀이 대박나고 있다. 성형혁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핑크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여러분도 짜증나죠? 저 더 짜증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남만주의 국민분은 또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국민 여동생 조양이 국민 여동생 조양이 양세봉이잖아요. 조양. 국민 여동생 조양 누구 있을까요? 아, 조씨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자, 어쨌든 국민 여동생 조양이 중국에 가서 의사와 의용군, 중국에 가서 의사와 우리가 막 여흥을 즐기고 있다 그러거든요. 막 밀실 데이트 막 이렇게 몰래 그냥 여흥을 즐긴다. 여흥을 즐기고 있다. 영흥. 전 그렇게밖에 스토리가 나올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짜셔도 돼요. 예, 뭐야 어거지야 말도 안 돼 안 외워져.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예, 병맛을 외우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국민 여동생 조양이 중국에서 의사랑 눈 맞아가지고 여흥을 즐기고 있다. 중국 여행을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영흥을 즐기고 있다. 여흥을 즐기고 있다. 영릉과 흥경성. 그렇게 좀 외워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거 인정. 그러니까 이렇게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외우세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중국과 한중연합작전.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을 해가지고 봐봐요. 쌍성보전투에서 이기고 대전전에서 이기고 영릉가에서 이기고 흥경성에서 이기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까 아, 이 한중연합작전 괜찮네. 중국과 우리나라 연합작전에서 우리 아이의 한일 우리가 이때 일본이 중국도 식민지로 만들려고 야금야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였잖아. 중국도 반일 감정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동북 한일 연군을 만듭니다. 동북 한일 연군.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항하는 우리가 연합한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동북 한일 연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혁신 후에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따로 있었는데 동북 한일 연군 전체 군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동북 한일 연군에서 크게 승리한 또 전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천보 전투. 조금 북한 쪽에서 보천보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해요. 일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한인 무장 부대가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지게 돼. 그전에는 만주나 간도였죠. 중국 본토에는 없었어요. 중국 본토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유명한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이제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과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 중국 본토의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좀 갈라지게 됩니다. 약간 의견이 약간 좀 사상적으로 달라가지고 갈라지게 되는데, 조선 의용대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갔다 하면 충칭이죠. 남쪽 충칭으로 가가지고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광복군이 있었죠.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김원봉이 내려가요. 김원봉은 너무 공산주의 색채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김원봉은 충칭에 가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해서 같이 싸워요. 국내 진입작전 막 열심히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제 화북지방 약간 베이징구 위쪽, 중국의 화북지방은 남쪽 지방보다 더욱더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밭농사 위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산주의 색채에 많이 물들어 있었어요. 공산주의에 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중에서 공산주의 색채가 뚜렷한 그런 아무튼 그런 빨간 그런 분들이 화북지대로 가가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게 되고, 그 화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뒷글자만 바꾼 거예요.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북지대에 있는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이제 북한인민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이제 이 북한으로 와가지고 북한인민군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이쪽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선의용군이 이제 나중에 북한인민군이 된다. 북한인민군으로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화북지대 쪽은 약간 공산주의 색채가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이념 때문에 두 개로 나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용대에서 충칭으로 가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한 김원봉은 그쪽으로 합류하게 되고, 화북지대 쪽은 공산주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북한인민군이 됐다. 이 부분 많이 어렵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막 설명하고 싶은데 재밌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원래 어려워요. 좀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고 공부하신 분도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는 원래 이쪽으로 쫙 써야 되는데 지금 칸이 모자라서 아래로 내린 거거든요. 요게 30년대예요. 30년대 포인트는 한중연합작전입니다. 20년대 포인트는 봉오동 전투, 천산리 대첩, 그리고 우리가 쓴 좌절, 실현,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혁신 이후에 쌍성보전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병맛 같지만 그렇게라도 외워주세요. 한국은 지금 중국 호로 분들이 쌍꺼풀이 대박나고 있다. 쌍대. 그거는 성형의 혁신이다. 혁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동생 조양이, 조선혁명고 조양이 중국 의사랑 여흥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그냥 외우셔도 돼요. 나는 그냥 외워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동북 항일연군 만들고, 보천보전투 큰 승리 거두고, 조선의용대 완전 중요하고, 조선의용대 이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부분은 조선의용대 이념적인 차이로 충칭으로 이제 한국 한복군 가담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화북지대로 가면은 이제 공산주의 색채가 뚜렷한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북한인민군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많은 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으로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요. 만주 지역, 경학사, 부민대, 한족회, 서로군정서, 그리고 북간도 증강단, 북로군정서, 연해주는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대한, 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연해주에서 자유시참변이 있었고, 요 흐름 중요하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1920년 6월, 10월에 큰 승리 거두다가 간도참변으로 엄청나게 이제 이런 양민들이 정말 학살당하고, 그리고 대한 독립군단으로 이제 재정비하려고 해서 그게 신민부로 흡수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자유시참변을 겪게 된다.
어렵죠? 예, 이 부분 어려운 거는 저도 인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도와 함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도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정신 나오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나오죠? 참정신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참정신 동그라미. 이게 이제 만들어진 시기도 순서대로 참정신 순서대로입니다. 23년, 24년, 25년이에요. 참의부 23년, 정의부 24년, 신민부 25년, 1925년 이렇게 이제 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부는 서로군정서도 흡수가 되는 거고 여기 있던 그 대한통일부가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나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봉오동이라고 보이잖아요. 봉오동의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군, 홍범도 기억하시고 그 옆에 봉오동 옆에 청산리 있죠? 청산리는 북로군 정서. 청산리 전투, 바로 대한독립군과 북로군 정서가 합쳐서 그러니까 대한독립군도 여기 같이 가담한 거예요. 연합작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여기죠. 대한강복군 정부. 제가 아까 썼던 거 대한강복군 정부 여기 나오죠? 대한강복군 정부, 대한강복군 정부 나오고 그리고 대한독립군단. 여기 서일이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이 대한독립군단은 신민부에 흡수되게 됩니다. 밀산에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신민부로 흡수가 돼요. 요게 바로 이제 1920년대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열투쟁으로 넘어갈게요. 의열투쟁까지 여기다 적으면 여러분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안 적었습니다. 의열투쟁은요, 의열단, 그 단체를 가지고 솔직히 조금 암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자, 의열단도 김원봉이 조직했습니다. 조선의용대 만든 김원봉 같은 사람이죠. 자, 의열단 김원봉이 중심이 됐다. 김원봉 동그라미 하고, 기림성에서 만들었는데, 의열투쟁. 뭔가 뚜렷하게 어딘가를 폭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제 일제의 요인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증진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의열단의 지침, 너무 중요합니다. 신치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해서 신치호는 이런 무장투쟁 항상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아예 창조파,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예 완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자 떠났죠. 자, 그래서 신치호는 조선혁명선언. 자, 폭탄 투척한 거 요거가 중요해요. 별표해 주세요. 폭탄 투척 별표. 자, 박재혁 부산경찰서에다가 폭탄 투척했는데요. 그때 당시 경찰서는요, 경찰서 좋은 일 하는데 왜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경찰서는 독립운동한 사람들 잡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반항하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게 경찰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 폭파해야죠. 부산경찰서, 비읍 외워주신 게 제일 편해요. 박재혁 부산, 비읍, 박재혁의 비읍, 부산경찰서의 비읍으로 이렇게 딱 암기하시면 되고요. 김익상 조선총독부. 전 상조로 외웠습니다. 보람상조, 상조. 자, 조선총독부. 김익상, 상동그라미, 조선총독부, 상조. 이렇게 외웠고요. 이렇게 해도 우리 전한길 교수님이 이렇게 외우게 하던데, 김익상, 높다, 높을 상자, 조선총독부가 가장 높으니까 이렇게 외우게 시켰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상조로 그냥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김상옥 종로경찰서. 옥 동그라미하고 종로경찰서죠. 저는 옥경이로 외웠었긴 했는데 그냥 경찰서, 그냥 부산에도 경찰서가 있으니까 김상옥, 종로, 옥종. 옥으로 만든 종. 저는 그냥 앞글자 따고 뒷글자 앞글자 떼기 진짜 좋더라고요. 김상옥 종로, 옥종. 종로는요 귀금속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주얼리 귀금속 우리가 막 반지 맞추고 싸게 맞추려면 종로로 가거든요. 옥반지 종로 가서 맞추셔야 돼요. 옥종, 옥은 종로다. 이런 식으로 김상옥 종로경찰서. 자, 그 다음에 김지섭, 동그라미하고 일본 왕궁에다가 이제 폭탄을 투척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왕궁에 폭탄 투척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섭섭해. 그래가지고 자, 일본 왕궁에 폭탄 투척했지만 큰 성과가 없어. 섭섭하다. 어쨌든 일본 왕궁, 섭궁. 그 다음에 나석주. 저는 이걸 썩식으로 외웠거든요. 나석주,
동그라미하고 동양척식이 석식, 성공적이다, 석시드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진 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석시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척식, 뭔가 라임이 딱딱 맞지 않습니까? 석식, 나석주의 석, 동양척식의 식, 척식, 딱딱 맞아. 이렇게 해서 척식으로 외우시면 어떨까? 연도 필요 없고요. 이 사람이 어디를 폭파시킨지만 아시면 돼요. 의열단은 5명이나 있죠. 자, 여러분들의 노하우로 본인이 외울 수 있는 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해서도 외우세요. 박부, 비읍, 상중, 옥종, 옥은 종로에서 살아. 김지, 섭, 일본항공 완벽히 폭파 회복시켜서 섭섭해. 섭왕궁, 그리고 석식, 척식. 이렇게 어쨌든 조직적인 투쟁 준비를 했는데요. 군관학교도 만들었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요거 네모 조선혁명 간부학교. 김원봉을 중심으로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한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열단을 이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한인애국단,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보도록 할게요. 한인애국단은 여러분들이 막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봉길 도시락 폭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죠? 보온통.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보온통에다가 만들었죠. 보온병. 김구가 이제 주석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러는 거야. 임시정부가 도대체 한 게 뭐야? 상하이는 임시정부 만들었는데 왜 좋은 성과가 없어? 우리는 왜 맨날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돼? 뭔가 성과가 없어.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 뭔가 희망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사건, 일제의 주요 요인을 암살한다던가 폭파한다던가 이제 큰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됩니다.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의사님은 이렇게 진짜 죽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폭탄을 들고 웃으면서. 이것은 그거죠. 영정사진이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 남기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남겨주는 사진이고, 우리 윤봉길 의사 그리고 이봉창 의사는 해맑게 웃으면서 또 찍었어요. 이게 더 슬프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이제 영정사진 찍은 거죠. 폭탄 던지고 나면 바로 잡혀가서 바로 총살이거든요. 바로 총살당했어요. 윤봉길 의사. 어쨌든 자, 이봉창은 국왕의 마차 임명에 폭탄을 투척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국왕의 마차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마차였어.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국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투척했다는 거. 일본 국왕한테 마차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봉창은 국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 투척. 자,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공원 너무 유명하죠.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하죠. 실제로는 이제 보온병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 때문에 홍커의 공원에서 이 도시락 폭탄 사건이 되게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 몇십만이 못한 걸 이 조선 청년이 해냈다. 신문에 내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조선 의용대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국내에서도 희망이 생긴 거죠. 독립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한국인의 중국 내 무장투쟁이 허용되게 된 사건도 한인애국단의 이 윤봉길의 이 도시락 폭탄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내 중국 내 무장투쟁이 허용됐고 그래서 조선 의용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 교두보 역할을 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열단체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두 개로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필기에는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빨간색,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쫙 쓴 거죠? 잠깐만요. 1930년대는 이제 지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한 부분은 이제 교재에다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밑줄 그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경우 지도, 그리고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도 보시면요. 여기. 자, 나오죠? 자, 한국 독립군 쌍성보 위치 나올 거예요. 여기. 쌍성보. 한국 독립군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대표적으로 쌍꺼풀 대박. 한국 쌍꺼풀 대박. 그래서 한국 독립군
그리고 누구랑 손잡았다? 중국 호로군하고. 호로 자식들이 쌍꺼풀 대박. 이렇게 상성보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양세봉이죠. 그리고 한국독립군은 지정천이고, 조선혁명군 조양 양세봉 기억이 나야 되고, 여흥을 즐기고 있어. 영릉가 정투, 홍경성 정투. 여흥을 즐기고 있다. 그 다음에 동북항일연구는 보천보 전투에서 큰 승리했다고 그랬죠? 약간 북한 쪽입니다. 백두산 아래쪽 보천보에서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혁신위의 위쪽이고 약간 북만주 쪽, 국민부 아래쪽입니다. 혁신위의 국민부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건 미스야 협정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자, 그러시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표에다가 필기 좀 합시다.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이 256페이지 신강하게 하는 거 256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대한독립군단이 시민부가 됐고, 서일이 만들었던 대한독립군단이 시민부가 됐고, 대한통일부가 참의부 정의부가 됐다고 했잖아요. 만든 순서는 참, 정, 신 순서대로고, 여기서 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3부가 또 혁신위와 국민부로 또 두 개로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또 뭉쳐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다 화살표 쓰시고, 그 원인은 혁신위와 국민부로 나누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 써주세요. 그 표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미스야 협정. 미스야 협정은 중국 장쯔린하고 그 만주 지역의 대표 장쯔린하고 일본 미스야하고 미리약을 맺은 거예요. 한국 독립군 우리한테 보내주면 건수대로 사람 수대로 상금 줄게. 그래가지고 막 독립군 토벌작전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혁신위와 국민부를 만들게 되고, 한국 독립당에서 한국 독립군 만들고, 조선혁명당에서 조선혁명군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교재에는 이제 조선의용대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국광복군에서 국내 진입작전 준비했다라는 거. 이범석이 지휘해서 국내 진입작전을 우리가 그때 당시 영국군하고 해가지고 그 연합군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히로시마 원자포탄 벙찜 이렇게 이제 독립이 돼버렸어요. 물론 독립이 됐다는 부분은 너무 좋지만 우리의 손으로 독립을 했으면 더욱더 모양새가 좋고 우리가 신탁 통치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남한 북한으로 분단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뭐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내 진입작전을 한국광복군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1930년대까지 무장독립투쟁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한번 하시면서요. 이 지역별로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 조금 맘먹고 암기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한능검 고급을 볼 때 많은 사람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나는 맞추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완벽하게 좀 암기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이제 민족 계몽운동 이어서 사회운동, 실력 양성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 신간에 뭐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사 연구, 한글 연구했던 그런 부분 진도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책 한나의 역사 스캔들도 구매 안 하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